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를 볼 건데요. 자, 구조체 선언하는 키워드 뭐였죠? 네, struct 키워드 써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었죠? 자, 유저는 구조체를 대표하는 이름, 구조체 태그라고 한다고 했고요. 중괄호 여신 다음에 중괄호 닫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안에 선언되는 걸 구조체 멤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조체를 구성하는 항목들인데요. 항목들은 일반 변수처럼 여러분이 데이터형을 사용해서 변수를 정의하시면 되고요. 포인터나 배열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me, 폰,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것 2개 선언했고 정수 저장하는 것 퀵이라는 게 원래 따로따로 있는데 그 3개를 하나로 세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유저라고 쓰겠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구조체 정의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struct user, 요게 우리가 인티저 캐릭터처럼 요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고요. D1이라는 걸로 하나 선언했고 D2라는 걸로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D1이라는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는 3개가 들어가 있게 되고 D2라는 곳에도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구조체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실 때는 반드시 정의한 순서대로 초기화 데이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D1은 지금 초기화를 하지 않았고요. D2에 김철수라는 값을 지금 문자열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저장되는 거예요? 네임에 저장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폰에 저장되겠고 1이라는 숫자가 퀵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해서 보실 점은 김철수 뒤에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슬러시 제로, 즉 널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문자열 끝이라는 표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 크기 선언할 때는 그거까지 감안하셔서 문자열 배열,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은 크기 감안하셔서 선언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member 간의 1:1 대응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D1과 D2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죠. 자, 우리가 int i, j 이렇게 선언하면 i에다가 j값 넣어라 이렇게 쓰는 것처럼 구조체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단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d1.name. 자, 멤버 변수 접근할 때 중간에 뭐 사용합니까? 네, 점 이용합니다. d1 안에 있는 name, d2 안에 있는 name 이렇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점을 이용해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한다는 거. 또 사실 d1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지만 13행 문장에 의해서 복사가 됐고 출력 결과는 d2에 있는 내용 똑같이 김철수 010-1234-5678 그 다음 1이 화면에 찍히게 된다는 거. 자, 선언하는 방법 마지막에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사용하실 때 타입 쓰는 이름 요 이름하고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값을 할당할 때는 순서대로 해야 되고 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복사할 수 있다. 구조체 값을 접근할 때는 점을 이용한다. 이 내용들 다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조체 멤버 간의 데이터 저장하고 복사하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 student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고 그 안에 이름과 id,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 하나 했고요. struct pupil이라는 거에도 인티저하고 글자. 순서가 좀 달라요. 여러분 순서가 다른 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메인 14행이 오시면 struct student 타입으로 S1이라는 걸 하나 정했습니다. 그러면 S1이라는 게 하나 생기고 첫 번째 방에 킴이 저장돼요. 근데 이 킴은 접근할 때 이름이 뭐예요? 네, name이죠. 그 다음에 2007이 저장이 되는데 여기는 id라는 멤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킴을 접근할 때는 s1.name, 2007이 저장된 곳으로 접근할 때는 s1.id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uct fulfill이라는 이름으로 p1 선언됐고요. 그럼 2006이 어디 저장되는 거예요? 네, 여기 id num에 해당하는 거고 파크가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죠.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템프 변수 하나 했고요. 자, 그러면 출력할 때는 s1.id 이렇게 멤버 접근할 때 점 쓰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찍혀요? 네, 2007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1.id_num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뭐가 찍히는 거예요? 2006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템포에다가 s1.id, s1.id 2007이잖아요. 그럼 템포에다가 지금 2007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p1.id 넘, p1.id 넘은 뭐였어요? 2006이었죠. 그럼 2006을 s1에다가 저장하라는 거예요. 아까 s1 id는 2007이었는데 여기다가 2006을 넣고, 그 다음에 템포에 있는 걸 id 넘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id 넘이 뭘로? 2007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력을 해보면 두 개의 데이터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은 구조체가 달라요. 구조체는 struct student, struct pupil이라고 돼 있지만 그 안에 멤버의 데이터 타입이 같으면 20펜과 같이 그냥 각각 우리가 인티저 저장하듯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문자형 포인터에는 문자를 직접 대입할 수 있지만 문자형 배열에는 배열 이름이 포인터 상수, 배열 이름이 포인터 상수라는 건 뭐예요? 배열 이름 자체는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직접 배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trcpy _s나 get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초기화를 선언과 동시에 는 하고 가로 안에 여러분이 따옴표 주고 이렇게 값을 넣던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d.name, d라는 건 struct user type, struct user type에 갔더니 name, phone, quick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 자, 그러면 name은 20글자짜리 배열이에요. 그래서 김철수라는 그 글자를 이 배열에다가 복사해 주세요 라는 이런 명령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자, 폰도 배열이기 때문에 d.폰에 01012345678을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문자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d1.name은 하고 땡땡 김철수 이런 식으로는 대입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숫자는 는 할당하셔서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d1.name, d1.phone, d1.kick 하면 저장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d.name은 김철수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다 여러분이 글씨를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 문자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getS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유저 타입 똑같고요. 이름, 전화번호, 단축키 3개 세팅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자, struct 유저 타입에 d라는 변수 하나 선언했고요. 자, printf name 입력하고 깜빡이고 있으면 여러분들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했을 때 getS 문장에 의해서 d.name에 공백을 포함해서 문자열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폰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나갔을 때 여러분 전화번호 입력하면 역시 getS라는 문장에 의해서 d.phone에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자, 단축번호 입력이라는 printf 문장에 의해서 키보드에 입력을 대기할 때 숫자로 입력을 받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scanf _s에서 %t 숫자로 받을 때는 주소, 변수의 주소 꼭 주셔야 되죠. 배열일 때는 배열은 이름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앰퍼센트 안 써요. 여기가 %s 할 때 여기다 배열 그 이름만 그냥 쓰셔도 되지만 숫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앰퍼센트 붙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놓치셔서 계속 에러가 날 때 뭐 때문인지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쓰실 때 언제 앰퍼센트 붙이고 안 붙이고 언제 배열을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d.name, d.phone, d.quick을 찍으라고 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화면에 찍히게 두겠습니다. 구조체를 배열로 선언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struct user type 지금 앞에서 똑같은 타입이었어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들어있는 거고요. 10행에 보시면 struct user type으로 DE 배열 2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데이터 초기화 하실 때 가로 잘 보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 가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쉼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D에 어디로? 0번째로. 그다음 김명환은 name. 요거는 폰, 요거는 퀵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D에 1번째로 저장이 되겠죠? 결과 출력할 때 폼은 돌려서 요 두 개 같이 돌려서 보려는 거고요. D에 0번째 name 하면 김명환. 그럼 D에 0번째 폰 하면 011-123-4567. 뒤에 1번째 퀵하면 1이라는 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배열을 쓰면 포문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구조체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 struct user type 우리가 그냥 int, i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int라는 타입 대신에 내가 새로운 struct user type을 만들겠다. 이 타입 안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퀵 3개가 들어있다. 자, 원래 스킨, 로션 따로 있어요. 근데 스킨, 로션 같이 있는 패키징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키징 돼 있는 스킨하고 로션이 한 박스에 들어있는 그런 걸 제가 100개 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struct user의 D라는 건데 얘는 똑같은 게 100개 있어요. 이렇게 선언해서 쓰실 수 있고 struct user 타입의 포인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는 저렇게 3개가 들어있는 게 세트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체도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변수처럼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그러면 포인터로 쓰는 거에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윗부분은 다 앞에하고 똑같아요. D2에 이제 배열을 2개 선언해서 뒤에 0번째에 요거, 아까 뒤에 1번째 요거, 앞에 예제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포인터가 D를 가리켜요. D. 그럼 D의 0번째가 곧 D죠. 그러니까 즉 여기 처음 위치를 포인터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D에 0도 되고 D도 되고 포인터도 되는 거, PT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인터의 경우에는 멤버 접근하는 게 다르죠. 배열의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D에 0번째 점하고 name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자, 포인터의 경우에는 PT 플러스 1 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 그래야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0번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1번째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가리키고 있는 곳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움직여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간접유선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건 포인터를 사용하건 뭐 우리가 앞에 배열과 포인터의 차이점, 뭐 장점 같은 거 다 했던 거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구조체의 경우에는 배열의 경우에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하지만 포인터의 경우에는 간접연산자 화살표 모양을 이용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다르다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는 앞부분과 동일합니다.